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 김봉수는 2019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했고, 저는 오미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나이가 남편이 60세, 저는 58세입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했을 때만 해도 저희는 참 행복했어요. 퇴직금도 넉넉했고, 저는 전통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이제 좀 쉬면서 손자랑 놀아줄 수 있겠다며 좋아했죠. 딸 민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고, 사위 박성호는 회계사예요. 손자 도현이가 올해 10살인데 정말 사랑스럽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시간이야. 그동안 교장 일하느라 얼마나 바빴어. 이제 좀 편하게 살자. 맞아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떡집 일도 좀 도와주고, 손자 봐주고, 그렇게 살아요.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25살에 교사로 시작해서 교감, 교장까지 올라갔거든요. 학생들한테도 학부모들한테도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어요. 퇴직할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전통시장이 한산해지면서 떡집 매출이 반토막 났거든요. 명절 때나 잔치 때 주문받던 떡들이 코로나 때문에 주문이 뚝 끊어진 거예요. 미수가, 이번 달 매출이 얼마야? 여보,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평소에 30%도 안 돼요. 임대료도 못 낼 지경이에요. 퇴직금으로 버티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딸 민지네도 코로나 때문에 학원 부업을 접어야 했고, 사위 박성호도 회계사무소 일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불안정해졌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손자 도현이의 말이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난해요. 엄마가 할머니 떡집 힘들다고 걱정하던데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도현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며칠 동안 말도 없이 방에만 있었어요. 평생 존경받던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무력한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 남동생 오태진이 연락을 했어요. 태진이는 저보다 4살 어린데 젊을 때부터 사업을 해서 지금은 태진식품이라는 중견기업 회장이에요. 형부를 많이 존경하거든요. 누나, 형부님 요즘 어떠세요?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태진아, 고마워. 그런데 형부가 자존심이 세서 남한테 신세지는 걸 싫어해. 그래도 가족인데요. 형부님께서 원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일자리라도. 저는 태진이의 제안을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안 돼. 나는 60이 넘어서 처남 밑에서 일할 수는 없어.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여보, 그게 무슨 자존심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손자까지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돼.
내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남편은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60세 교장 출신을 원하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경비 일자리나 청소 일 정도만 있었는데 그것도 남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떡집 임대료를 2달 연속 밀리게 되었고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통보까지 했거든요. 그때서야 남편이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미수가,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여보, 이제라도 현실을 받아들여요. 태진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드디어 남편이 태진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절대 특별 대우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말단부터 시작해서 정당하게 인정받겠다는 고집이었죠. 이제 남편은 60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하고 있어요. 2020년 가을, 남편 김봉수와 저는 처남 오태진을 만나러 갔어요. 태진이는 저보다 4살 어린 남동생인데 20대부터 작은 식품 가공업체를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 300명 규모의 태진식품 회장이 되었거든요. 항상 형부를 존경해왔던 태진이었기에 저희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형부님, 누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태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신세를 지게 되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형부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같은 존재셨는데요. 저도 형부님께 보답할 기회가 생겨서 오히려 기뻐요. 태진이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남편이 교사 시절부터 태진이 공부를 많이 봐주셨거든요. 태진이가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남편이 격려해주고 조언해주셨고요. 그런 은혜를 갚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형부님,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형부님 같은 분이 계시면 저희 직원들한테도 정말 좋은 영향을 주실 거예요. 태진아, 고마운 마음은 정말 잘 알겠다. 하지만 내가 조건이 있어. 남편은 평소 성격답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특별 대우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회장 처남이라는 이유로 높은 자리에 앉거나 편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고집이었어요. 나는 정말 말단부터 시작하고 싶다. 60이 넘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바닥부터 배우겠어. 그래야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태진이는 처음에 당황했어요. 60세 교장 출신을 생산직으로 보내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죠. 형부님, 그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차라리 관리직이나 사무직으로. 안 돼. 나는 특혜받는 게 싫어. 다른 직원들 눈에 낙하산으로 보이는 것도 싫고.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저도 남편 마음을 이해했어요. 평생 원칙대로 살아온 분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죠. 60세에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2021년 내내 저희는 고민의 시간을 보냈어요. 떡집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임대료를 3달이나 밀리게 되었고 집주인은 계속 나가라고 재촉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딸 민지와 사위 박성호가 저희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가 도움이 안 되어서 죄송해요. 성우 회계사무소 일도 줄어들고 제 학원 부업도 접었는데. 민지야,
무슨 소리야. 너희도 어려운데 우리 걱정은 하지 마. 그래도 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하시는데 딸로서 너무 죄송해요. 그때 10살 손자 도현이가 천진난만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정말 가난해요? 친구들은 다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저는 왜 할머니가 해주신 옷만 입어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평생 가족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분이 손자 앞에서 무력한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도현아, 할아버지가 곧 좋은 일자리 구해서 용돈 많이 줄게. 정말이에요. 그럼 할아버지도 일하러 가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남편한테는 더 큰 상처였을 거예요. 2022년 초 떡집 집주인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이번 달까지 밀린 임대료를 갚지 못하면 강제 퇴거시키겠다는 거였죠. 여보,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요. 태진이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미수가, 내가 60이 넘어서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 평생 학생들 가르치고 교장까지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자존심만 내세울 때가 아니에요. 남편은 며칠 동안 정말 깊이 고민했어요. 새벽에 혼자 나가서 산책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평소에 즐겨보던 뉴스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미수가, 태진이한테 연락해봐. 내가 정말 말단부터 시작한다는 조건으로 들어가겠다고. 여보,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하지만 도현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현실을 받아들여야겠더라고. 손자가 부끄러워하는 할아버지는 되고 싶지 않아. 드디어 남편이 태진식품에 입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60세 신입사원으로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2022년 9월, 드디어 남편 김봉수의 첫 출근 날이 되었어요. 59세였던 남편이 태진식품 생산직 신입사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었죠. 처남 오태진은 끝까지 관리직을 권했지만 남편은 고집을 굽히지 않았어요. 형부님, 정말 생산 라인에서 시작하시겠어요? 차라리 품질관리팀이나 총무팀은 어떠세요? 태진아, 내 뜻은 변하지 않아. 정말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어. 그래야 나중에 떳떳할 수 있을 거야. 첫 출근하는 남편을 보내면서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평생 양복 입고 출근하던 분이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가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안쓰러웠거든요. 여보,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체면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나도 젊을 때 육체 노동 해본 적 있어. 못할 게 뭐 있겠어. 하지만 현실은 남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태진식품은 각종 소스와 조미료를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남편은 포장 라인에 배치되었거든요. 하루 8시간 동안 서서 일해야 했고 무거운 박스를 옮기는 일도 많았어요. 첫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첫날이라 그런 거죠? 아니야, 괜찮아. 며칠 지나면 적응될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59세 나이의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강도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동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나이 차이였어요. 남편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20대, 30대였거든요. 남편보다 30살 가까이 어린 사람들이었죠. 처음엔 모두들 당황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 연세가. 안녕하세요. 김봉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혹시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남편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숨길 이유도 없었고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으셨거든요. 저는 중학교에서 교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정년퇴직했어요.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은 의아해했어요. 교장 출신이 왜 여기서 일하냐는 거였죠. 특히 28살 김지훈 대리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선생님, 아니 김봉수 씨,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편하게 봉수 씨라고 부르세요. 여기서는 저도 신입사원이니까. 하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교장까지 하셨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 잘 가르쳐 주세요. 남편의 겸손한 태도에 대부분의 동료들은 호감을 보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특히 생산부장인 박영철은 남편을 탐탁지 않게 여겼거든요. 박영철 부장은 45세로 남편보다 15살 어렸지만 회사에서는 상사였어요. 고졸 출신으로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해서 부장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죠. 학력 콤플렉스가 있어서 대졸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교장 출신이니 더욱 불편해했어요. 김봉수 씨,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 부장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 여기서는 경력이 중요해. 박영철 부장의 견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유독 심하게 혼냈거든요. 다른 신입 직원들의 실수는 넘어가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은 참고 견뎠어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인내심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갔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는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이제 좀 적응되는 것 같아. 동료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 사실 남편은 동료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가 좋아지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오히려 젊은 직원들한테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거든요. 또 교육자 출신답게 후배들을 잘 챙겨주기도 했고요. 봉수 씨, 이 작업 요령 알려드릴게요. 고마워요. 제가 손이 좀 느리죠? 아니에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세요. 보통 새로 온 사람들은 한 달은 지나야 적응하는데. 하지만 박영철 부장만은 달랐어요. 남편이 동료들과 친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못마땅해 했거든요. 무언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다고 느꼈나 봐요. 남편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지만 박영철 부장과의 갈등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2023년 상반기가 되면서
남편 김봉수는 태진식품에서 반년을 채웠어요. 60세가 된 남편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 출근하는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죠.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어했어요. 포장 라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소스통을 포장 박스에 넣고 무거운 박스를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고 라벨을 붙이는 단순 반복 작업이었지만 체력적으로는 만만치 않았어요. 여보, 오늘도 다리가 많이 아프죠? 파스 붙여드릴까요? 괜찮아. 이제 좀 익숙해졌어.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 남편은 동료들과는 정말 잘 지내고 있었어요. 28살 김지훈 대리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남편을 진짜 선배처럼 따르고 있었거든요. 봉수 형님, 이 작업 방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있을까요? 지훈아, 나는 아직 배우는 입장이야. 내가 훨씬 경험이 많잖아. 그래도 형님은 교장까지 하셨잖아요. 관리 경험이 풍부하실 텐데. 남편의 겸손한 태도와 성실함은 다른 직원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었어요. 특히 안전 관련해서는 교육자 출신답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거든요. 어느 날 포장 라인에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어요.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 기름이 흘러서 미끄러질 뻔한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재빨리 발견하고 알렸거든요. 여기 기름 흘렸네요. 누군가 다칠 수 있으니까 빨리 치워야겠어요. 맞네요. 봉수 씨가 발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박영철 부장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45세인 박영철 부장은 고졸 출신으로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해서 부장까지 올라온 사람이었거든요. 대학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고, 특히 교장 출신인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김봉수 씨,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안전교육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입은 신입답게 시킨 일만 해. 네, 부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다고 해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 여기서는 경력이 전부야. 박영철 부장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크게 혼냈거든요. 같은 실수를 해도 다른 직원들한테는 조용히 주의를 주면서 말이에요. 김봉수 씨, 또 라벨 삐뚤게 붙였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는 소용없어. 이미 불량품이 됐잖아. 60 넘어서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 동료들도 박영철 부장의 태도를 불편해했지만 직접 나서기는 어려웠어요. 부장이니까 함부로 대들 수도 없었고요. 특히 38세 이상민 과장은 박영철 부장의 측근이었어요. 부장 눈치를 보면서 남편한테 은근히 압박을 가했거든요. 김봉수 씨, 부장님 성격 아시죠? 좀 더 조심하세요. 괜히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 보게 만들지 말고. 네, 과장님. 주의하겠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참고 견뎠어요.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익힌 인내심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갔거든요. 집에 와서는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저는 다 알 수 있었어요.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일이 좀 힘들 뿐이야. 혹시
누가 괴롭히는 건 아니죠? 미수가, 걱정하지 마. 나도 어른인데 그런 거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박영철 부장은 남편한테만 유독 까다로운 업무를 맡겼거든요. 화장실 청소라든지 야간 잔업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말이에요. 김봉수 씨, 오늘 야간 근무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 사정이 있다고 하네. 네, 부장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화장실 청소도 부탁해. 청소 아주머니가 아프다고 하거든. 남편보다 30살이나 어린 박영철 부장이 반말까지 섞어가며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다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겼어요. 포장 라인 기계에 이상이 생겨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남편이 발견한 거예요. 방치했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부장님, 2번 라인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봉수 씨, 기계 점검은 기술팀에서 알아서 해. 신입이 나서지 마.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야, 김봉수 씨. 자꾸 나서지 말라고 했지. 교장 출신이라고 여기서도 지시하려고 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답답해했을 거예요. 남편은 이제 박영철 부장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2023년 하반기가 되면서 남편 김봉수는 태진식품에서 1년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대부분의 동료들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죠. 하지만 박영철 부장만큼은 여전히 남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박영철 부장의 괴롭힘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김봉수 씨, 이게 뭐야? 포장 상태가 엉망이잖아. 60 넘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이미 시간 낭비했는데. 교장 출신이면 뭐해, 손놀림은 꽝이네. 동료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한 수준이었어요. 같은 실수를 해도 다른 직원들한테는 조용히 주의를 주면서 남편한테만 유독 가혹했거든요. 28살 김지훈 대리는 남편을 정말 형님처럼 따르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속상해했어요. 봉수 형님, 부장님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훈아, 괜찮다. 나도 신입이고 배울 게 많으니까. 그래도 너무해요. 형님 나이면 부장님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남편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절대 불만을 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다며 겸손해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집에 와서 혼자 한숨 쉬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연대 책임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실수를 하면 같은 팀 직원들까지 함께 혼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박영철 부장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였어요. 김봉수 씨 때문에 팀 전체가 감점이야. 다들 김봉수 씨한테 고마워해. 그때 다른 직원들이 남편을 원망할까 봐 정말 걱정했는데 오히려 동료들은 남편을 더 챙겨주었어요.
봉수 씨, 신경 쓰지 마세요. 부장님이 너무 심해요. 맞아요. 우리가 실수할 때는 그냥 넘어가면서 왜 봉수 씨한테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남편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자신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가장 속상했거든요. 여보, 회사 그만둘까요?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일할 필요 있어요? 미수가, 아직은 안 돼. 우리 형편 알잖아. 그리고 동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요즘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남편은 정말 많이 야위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2023년 11월 어느 날 포장라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 기름이 대량으로 흘러서 직원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이걸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시켰어요.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 모두 작업 중단하세요. 여기 기름이 흘렀어요.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동료들은 남편의 판단에 고마워했어요.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봉수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미끄러져서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지만 박영철 부장의 반응은 달랐어요.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문제 삼으며 남편을 질책했거든요. 김봉수 씨, 누가 작업 중단하라고 했어. 기름 정도야 조심해서 치우면 되는 거잖아. 부장님, 하지만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서. 안전사고는 무슨, 자꾸 나서지 말라고 했지. 교장 출신이라고 여기서도 지시하려고 해? 그게 아니라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야, 김봉수 씨. 지금 나한테 대들어. 신입 주제에 감히 상사한테 말대꾸야? 그 순간 박영철 부장이 정말 화를 냈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크게 질책했거든요. 이봐, 김봉수 씨. 내가 여기서 뭔데 그렇게 나서려고 해. 나이 많다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모두 박영철 부장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였는데 오히려 질책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남편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안전에 관한 의견도 쉽게 말하지 못하게 되었고 박영철 부장 눈치만 보게 되었거든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요즘 너무 말이 없어졌어요. 미수가,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 남편은 이제 한계 상황에 다가서고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계속 버티려 하고 있었어요. 2024년 9월, 저희 부부의 결혼 35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1988년에 결혼해서 벌써 35년이 흘렀다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남편 김봉수는 60세가 되었고 저 오미숙은 58세였어요. 긴 세월 동안 함께 해온 우리 부부에게는 정말 의미 깊은 날이었죠. 평소 같으면 남편과 함께 조용히 기념일을 보냈을 텐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태진식품에서 1년 넘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싶었거든요. 여보, 올해는 제가 회사로 찾아갈게요. 동료분들한테도 떡 좀 가져다 드리고 우리 기념일도 함께 축하해요. 미수가, 굳이 그럴 필요 없어. 회사에서 소란 피우기 싫어. 무슨 소란이에요. 35주년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서 보온통에 담고 김밥도 만들어서 도시락을 쌌거든요. 그리고 회사 동료들한테 나눠줄 떡도 직접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동료분들이 우리 남편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제가 만든 떡 좀 드시라고 전해드려요. 고마워, 미수가. 정말 수고했어. 오전 11시쯤 태진식품 공장에 도착했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남편 김봉수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아, 김봉수 씨 부인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감사해요. 저희 남편이 폐에 끼치지 않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면 젊은 사람들도 본받을 정도예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포장 라인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왠지 애처로워 보였거든요. 평생 양복 입고 일하던 분이 작업복을 입고 서서 일하는 모습이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였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사고가 났나 싶어서 놀랐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를 심하게 질책하는 소리였어요. 야, 김봉수. 이게 뭐야? 또 실수했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제가 깜짝 놀란 건 바로 저희 남편 이름이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급하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45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저희 남편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앞에 서 있었고요. 주변에 다른 직원들도 있었는데 모두들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60 넘어서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 교장 출신이면 뭐해. 손놀림은 꽝이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이미 시간 낭비했는데. 너 때문에 팀 전체가 지연되잖아.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무리 상사라고 해도 60세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박영철이라고 하는 그 부장이 갑자기 남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거든요. 야, 김봉수, 대답을 해. 또 딴 생각하고 있었지? 남편이 뒤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남편이 그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도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봤고요. 미수가, 여기 왜 왔어? 여보, 결혼기념일인데 도시락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박영철 부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누구야?
여기 관계자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저는 김봉수 아내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내 남편한테 뭐 하는 거예요? 아, 김봉수 씨 부인이구나. 그럼 당신 남편이 일을 얼마나 못하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60세 어른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도 모자라서 부인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일을 못한다니요.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말해요? 잘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나이만 많지 하는 일은 신임만도 못해요. 그때 남편이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미수가, 그만하고 집에 가자.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하지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남편이 부당하게 모욕당하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저는 박영철 부장과 정면으로 맞서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가만히 볼 수는 없었거든요. 박영철 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 몇 살이에요? 우리 남편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대단해요? 여기서는 직급이 중요한 거야. 김봉수 씨는 신입이고 나는 부장이라고. 신입이면 어떻고 부장이면 어때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영철 부장은 제 말에 더욱 화가 난 듯 했어요. 아마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다고 느꼈나 봐요. 여기는 당신이 간섭할 곳이 아니야. 나가세요. 간섭이 아니라 제 남편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수가, 정말 그만하고 가자. 괜히 일만 커져.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거든요. 여보, 당신은 왜 맞고만 있어요? 저렇게 모욕당해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두들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28살 김지훈 대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박영철 부장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박영철 부장이 갑자기 저한테까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세요. 이건 회사 일이야. 아줌마라고요. 당신이 저보다 한참 어린 주제에 무슨 버릇없는 소리예요? 나이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60세 남편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58세인 저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떡집 명함을 꺼냈어요. 그리고 박영철 부장 앞에 내밀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저는 전통시장에서 떡집 하는 오미숙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은 35년간 교육자로 일한 김봉수예요. 떡집이면 어쩌라고요. 그게 여기서 뭔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아주 많이 상관 있다고요. 저는 계속해서 명함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떡집 사장이 누구 누나인지 아세요? 박영철 부장은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명함을 흘끗 봤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하자 조금씩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제 남동생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바로 이 회사 오태진 회장이에요.
그 순간 박영철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깜짝 놀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뭐라고요? 제 남동생이 오태진 회장이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은 회장 형부예요. 박영철 부장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김봉수 씨가. 네, 맞아요. 우리 남편이 회장 처남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주변 직원들도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1년 넘게 함께 일하면서도 남편의 정체를 몰랐던 거였죠. 김지훈 대리가 놀라서 말했어요. 봉수 형님이 회장님 처남이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특별 대우 받기 싫어서 신분을 숨기고 일한 거예요. 박영철 부장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그동안 자신이 회장 처남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식은땀이 나는 모양이었거든요. 사모님,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요. 몰랐으면 더 정중하게 대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따져 물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당한 모욕을 생각하니 화가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했어요? 60세 어른한테 반말하고 밀치고 모욕 주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철 부장이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도 어리둥절해했죠. 부장님이 왜 저러세요? 봉수 씨가 정말 회장님 처남이세요? 저는 박영철 부장을 계속 추궁했어요. 죄송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당신이 우리 남편한테 한 짓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미수가, 이제 그만해. 충분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35년 동안 고생한 남편이 그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제 공장 전체가 이 소식으로 들썩이기 시작했고, 박영철 부장은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 태진식품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처남 오태진 회장이 직접 공장에 내려왔거든요. 평소에는 본사에만 계시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죠. 형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 관리를 제대로 못했네요. 태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내 정체를 숨기고 일했으니까. 오태진 회장은 박영철 부장을 즉시 불러들였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조사했거든요. 박 부장, 그동안 김봉수 씨에게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박영철 부장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그동안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심한 정도가 아니라 인격모독이었어요. 60세 어른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결국 박영철 부장은 다른 부서로 좌천되었어요. 그리고 남편 김봉수는 생산부 차장으로 승진했거든요. 1년 만에 신입사원에서 차장이 된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승진보다도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가 더 의미 있다고 했어요. 봉수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처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28살 김지훈 대리는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나는 여전히 너희들한테 배울 게 많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형님, 이제 저희가 형님한테 배워야죠. 1년 동안 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회장 처남이라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인품 때문에 진심으로 따르고 있었거든요. 차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박 부장이 너무 심했어요. 아니야. 나도 배울 게 많았어. 덕분에 현장을 제대로 알게 됐어. 남편은 차장이 된 후에도 절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동료들을 대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 직원들은 더욱 남편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특히 남편은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 썼어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경험을 살려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산량보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이런 남편의 노력 덕분에 공장 내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오태진 회장도 남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형부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태진아, 나도 많이 배웠어. 현장을 모르고는 진짜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6개월 후 남편은 다시 한번 승진해서 생산본부장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회사의 핵심 임원이 된 거였죠. 그리고 저희 가족 상황도 많이 나아졌어요. 남편의 승진으로 월급이 늘어났고 떡집도 다시 안정을 찾았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이 자신감을 되찾은 게 가장 좋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10살 손자 김도현의 말에 남편은 정말 행복해했어요. 그동안 손자 앞에서 초라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한 할아버지가 된 거였죠. 도현아, 할아버지가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 할아버지처럼 저도 나중에 열심히 일할 거예요. 딸 민지와 사위 박성호도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60세에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민지야, 성공이 아니라 인정받은 거야. 나이가 들어도 성실하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걸 배웠어. 가장 기뻤던 건 박영철 전 부장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한 일이었어요. 좌천된 후 많은 반성을 했나 봐요. 차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철 씨, 괜찮아. 나도 배운 게 많아. 앞으로 후배들한테는 그러지 마. 남편의 관용에 박영철은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남편은 태진식품에서 가장 존경받는 임원 중 한 명이 되었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과거는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수가, 내가 그때 나서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3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었죠. 저희 부부는 이제 진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저는 떡집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진정한 실력과 인품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는 날이 올 거예요.